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엄마예요. 그림책 이야기로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마치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느닷없이 들어온 질문에 깜짝 놀라신 건 아니죠?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좋은 기회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도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처럼 음지에서 혼자만의 힘든 싸움을 하시며 쉬쉬하며 지내는 피해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구석이 굉장히 아파오더라고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마음이 아프고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 이유는 가해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면식범인 경우가 많대요. 저 또한 그랬고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이나 친척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아동 주변에 다른 인물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게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떠오른 그 이유들이 아동의 마음의 상처를 외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시절 저는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이고 버스를 타려면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차라리 버스를 타러 가느니 걸어가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부모님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은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밖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가 아주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 저는 굉장히 인사성이 바른 아이였어요. 그래서 시골의 어른들께서 부르시면 공손히 네 하고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손하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자주 보니까 이리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리 오라고. 인사도 너무 잘하네.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또 어른이 부르니까 또 좋다고 막 달려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무릎에 앉히시고 제 엉덩이를 만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히세요. 제 몸을 이제 할아버지 몸에 밀착을 시키시고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할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미남이 인사도 잘하고 너무 착하다고 어쩜 이렇게 인사 잘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요즘 같으면 사실 성교육을 일찍 시키잖아요. 뭐 좋은 접촉, 나쁜 접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그때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엉덩이를 계속 만지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는 건지 그 당시에 사실 잘 구별이 가지 않더라고요. 또 그 할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실은 자주 언제든지 마주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분을 보시면 이제 인사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이웃 주민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괜히 말씀을 드렸다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조심해서 다녀야지, 이게 혼이 날까봐 사실 걱정도 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일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 몸이 좀 더럽혀졌다는 기분? 그런 기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춘기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가 제 마음의 상처를 좀 털어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조금 더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저 혼자만의 비밀로 이제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그러면서 그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일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 당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면 제 마음의 상처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일까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었더라면 저의 대처하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나쁜 접촉을 당했을 때 싫어요, 안 돼요 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실 싫어요, 안 돼요 라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 말을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림책이나 아니면 인형극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교육을 듣고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아동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접촉 부위는 머리에서 어깨까지, 그리고 나쁜 접촉 부위는 가슴에서 그 하체 아래까지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구분해서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쁜 접촉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싫어요, 안 돼요는 사람들이 꼭 있는 공간, 오픈된 공간에서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꼭 주의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비밀이나 나쁜 비밀 같은 경우에도 구분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 아동을 뭐 칭찬한다거나 아니면 뭐 용돈을 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너와 나만의 정말 특별한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좋은 비밀 같은 경우는 내가 기분이 좋은 거, 그렇지 않은 나쁜 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상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좀 힘들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꼭 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평소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같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고 그렇게 가면 낯선 사람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지금 친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은 뭐 엄마가 아는 뭐 동네 이모라든지 아니면 뭐 아빠가 회사에 다니는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낯선 사람에 포함시키는 걸로, 엄마 아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낯선 사람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동네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동 주변에 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술 기운에 그랬다, 한 번만 그랬다, 뭐 실수다, 한 번만 봐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아동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단호하게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서 제 1차, 2차, 3차 피해가,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렸을 때 피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그런 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두렵고 마음속에 상처가 나는 건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왜 그런 곳에 따라갔냐, 아니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망신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께서 항상 그 따뜻하게 엄마 아빠는 네 편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네 탓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아이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믿어주시고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옅어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얘들아 잠깐 앉아봐봐,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여기 와봐봐,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조금 더 쉽게 소통하시라고 그림책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슬픈 란돌린, 카트린 마이어 글, 아네테 블라의 그림의 슬픈 란돌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부제를 보면 어린이 성폭력 더 이상 쉬쉬하지 마세요 라는 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저희 아들,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슬픈 란돌린이라는 그림책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성폭력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누구든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며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는 꼭 있다는 것과, 그것은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림책 이야기, 미남엄마였습니다.